신지호 의원 좀 틀린 것 같기도 해. 지난번에 저한테 나와서는 봐라. 영남권 의원들이 네. 영남이 움직인다. 네. 뉴 한동훈이 온다. 네.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제 뉴 한동훈 세력으로서 실질적인 세력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뉴 한동훈 지금 얼마큼 와 있습니까? 그 뉴 한동훈이 온다 그랬지 제가 구체적인 타이밍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온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요 보자고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늘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작년 6월에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될 때랑 비교해 보면은 네. 아주 간명하게 이 그 변화의 흐름이 잡힐 겁니다. 그때도 3파전이었어요. 송원석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네. 그다음에 부산 4선의 중도 합리파로 분류되는 이현승. 그래서 이게 어차피 결선 투표 가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가 106명이었어요. 그래서 54표가 과반 득표인데 송원석이 1차에서 60표. 김성원이 30표, 이현승이 16표. 그래서 1차에서 끝내버렸어요. 저게 빨리 많이 얻으셨네. 네. 60, 30, 16. 그러니까 30하고 16을 더해도 46이니까 60대 46으로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거의 기준을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의원이 우세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관건은 신장이니까. 예. 친장도 아니에요. 그냥 친당권파예요. 그냥. 예. 근데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 하느냐. 1차에도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 하느냐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경우에 2위를 누가 하느냐. 김도읍이냐 성일종이냐. 근데 김도읍 찍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뭐 적게는 15명 뭐 많게는 한 20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김도읍이 예를 들어서 한 35표를 얻었다. 그럼 50표 되네? 아니, 그러면 친한계를 20명으로 잡더라도 35표를 얻다 15명이 뉴 한동훈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군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뉴 한동훈이 몇 명이 될 것인가. 15명이 과연 오는지 안 오는지 35표가 기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뉴 한동훈이 꼭 커밍아웃을 언제 하는가도 또 별개의 문제. 잘 아시겠지만 복당 문제에 관해서는 정점식 의원이 되는 경우를 빼고는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특히 김도읍 의원이 만약에 되시면 복당 문제 처리가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있고 성일종 의원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복당 문제는 좀 잘 처리될 것 같긴 한데 정점식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점식 의원이 물론 TK가 아니고 PK고 또 본인 지역구의 한 자치단체장은 졌어요. 통영시장 졌죠. 그런 여러 가지 경남권도 이번 부산 선거에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 볼 때는 정점식 의원이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원내대표 선거 이후니까. 본인 말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복당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는 지금 난 생각 없다는 얘기죠. 의견 수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김도읍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은 의견 수렴 안 한 상태에서 자기 얘기만 한다. 어쨌든 출마하려면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 당권파요. 한동훈 의원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배신자라고? 그거보다는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곧 본인들이 자리를 잃거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는 거라고 등치시키기 때문이죠. 공환증 때문에 그래요. 공환증. 공환증. 한동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심. 한동훈 포비아. 휘들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환증이 왜 나오냐면은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심각한 게 한동훈이 지금 복당을 하게 되면 복당 다음에 한동훈이 갈 코스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재도전하고 당대표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8년에 자기들은 아웃된다고 생각하는 그 공포심이 있어요. 그 공포심이.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동훈을 향해서 유무형의 그 해코지를 해온 사람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런 고민 걱정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경계심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뭐 그런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뭐 스킨십을
열심히 한다든가 의원들하고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참 우리 신의원님 저번에는 유한동훈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더니 오늘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좋겠는가. 이거는 뭐 더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그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산 북구에서도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스킨십을 잘했잖아요. 의원들하고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한동훈 의원 이제는 뭐 명시적이든 뭐 비명시적이든 아니면 1대1로 만나든 이제 정치 보복 안 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주문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아니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있겠으니까. 한동훈 의원하고 식사 한 번만 해도요. 네. 인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저야 이제 뭐 자주 뵈니까 그런 건데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제명된 이후로 그럼 제명된 이유가 아니라 그 계엄 이후로 말이죠. 예.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식사 자리를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 이상 했어요. 100번. 왜 나한테는 안 합니까 근데? 아니 그게 이제 젊은 기자 위주로 가니까. 예,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거기 거의 90% 이상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90번 이상 들었다고 볼 네. 때 그 기자분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을 만나기 전과 후. 그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만 갖고 있는 이미지 그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대단히 예의가 바르다. 대단히 친절하다. 그 대단히 열성적으로 답변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이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의원회관에 들어갔다는 물리적인 상황을 굉장히 반겨요. 네. 뭐 아무리 물리적 공간이 옆에 그렇죠. 같이 붙어 있다. 대척점에 있는 의원이라도 아니 뭐 내려가서 어느 의원 방에 들어가서 잠깐 뭐 차 한잔 마시는데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이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부산 그렇게 봅니다. 북갑에서 그 80대 그 할머님 네. 그 시장의 그 김복악 그 할머니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네. 시장에서 그 일을 과연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털썩 주저앉을 수 있을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게 한 2달 가까이를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발품 전략으로 이렇게 그 바닥 그 스킨십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2달은 연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연기면 어때요? 평생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건 뭐 진짜 연기가 아니고 한동훈에게 있던 모습이에요. 있던 모습인데 그래서 의원들하고 저는 뭐 얼마든지 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일현지님 저희 고맙게 댓글 주셨는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하면 바로 국민의힘 당원이 수만 명 늘어난다. 이거 뭐 또 저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2030년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꿈을 그 별의 순간 그 꿈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등원 발언을 보시면 어떤 그 전략 그림, 밑그림 이런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6월 4일이죠. 그 국회 등원 발언 첫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기적 같은 신뢰를 주신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동료 시민이라고 그동안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동료 의원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날개를 좀 달았다는 느낌을 좀 던져주는데 자, 한동훈의 정치. 아까 뭐 많이 좋은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2028년, 2030년의 그 긴 여행에 어떤 게 더 필요할지 혹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런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우리 윤 대변인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한 대표가 등원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유권자들은 볼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수정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뭘로 보수정원을 할 거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의제, 어젠다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의 선봉에 나선 일도 중요하죠. 그 두 개를 병행하는 과정이
한동훈 의원이 맞닥뜨린 큰 과제일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매끄럽게 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복당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네. 신 의원님.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가 이렇게 단연간 접해봤더니 한 가지 좀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한 대목이 있어요. 이 끊임없이 그 개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해요. 저기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 그 파견 나가 있을 때 말이죠. 박영수 특검 네. 윤 대통령. 네, 거기 수사팀장을 했었고 거기 팀원이었죠. 검찰에서 파견. 근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박영수 특검이 한동훈 넌 거기 나가지 마 그랬대요. 아. 말이 너무 빨라갖고. 말이 너무 빠르니까 거기 나가면은 네 얘기 그거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동훈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그 한동훈 그 당시 검사가 나가서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이제 영장 발부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 말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빠르죠. 근데 요새 보세요. 아까 저거 그 얘기할 때 보세요. 천천히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를 더 해야 되냐면 이 포용력 있잖아요. 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다. 참 이게 옆에 곁을 내줄 줄도 알고 크게 포용할 줄도 안다. 그 점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특히 두 분께서 한 의원이랑 자주 접하시니까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이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김도읍 정점식 결선 지출했습니다. 야 왜 야합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갔네. 제가 아까 그 기준 판단 기준 비교 기준을 제시를 했잖아요. 작년 송원석이 1차에서 과반될 때랑 비교해 보자. 근데요. 그 관건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 윤 대변인 이거 예상했어요? 예상했다면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표가 나왔는데 1차 표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106명 중에서 정점식 47, 김도읍 39, 성일종 20입니다. 야, 그러면 이것도 역전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역전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좀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47대 39가 불과 8표 차인데. 예. 그리고요. 1년 전에 보면 그때도 보세요. 송원석 60, 김성원 30, 이현승 16이니까 이것도 106표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똑같죠. 110석인데 저 뭐 출장 간 사람들 네 4명 명이 안 빠져갖고 이제 106이니까 작년하고 총투표수는 똑같거든요. 야. 그러면 이 당권파가 13표가 준 거예요. 60표에서 47표로 13표가 줄어든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라. 역시 민심이 무섭네요. 김도읍 48표, 정점식 55표, 정점식 당선 이렇게 됐네요. 아깝네요. 예, 그래서 11표 차로 네? 정점식 의원, 김도욱 48표, 55대 48. 정점식 55표. 그 7표 차이네요. 예, 정점식 세 분은 의원 기권을 했나? 당선. 당권파가 역시 그 원내대표 권한은 차지했지만 그 격차가 이렇게 좁혀질 줄은 또 그 결선 투표 갈 줄은 몰랐습니다. 민심의 파도. 정점식 의원이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는 말이 현실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랐겠죠 본인이. 예, 본인 굉장히 놀랐겠죠. 이게 신승이기 때문에 이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못 끌고 갑니다. 예. 자, 민심 또 하나의 민심이겠죠. 그리고 그 민심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김도읍 의원이 지긴 했지만 아주 턱밑같이 쫓아가서 당권파를 위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런 결과를 받아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한동훈 의원의 그 복당 스케줄은 또 어떻게 지는지 다 관심거리고요. 자, 지금 공소 취소 전국이라고 합니다. 모두 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